지난 13일이었죠. 서울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른바 빅데이터 수도 선언을 한 건데요. 빅데이터 환경이 도래하고 있는 세상, 미래 사회를 내다본 우리들의 근시안 아닙니다. 원시안 토크, 빅데이터로 본 한 주간의 뉴스와 이슈 정리해봅니다. 빅데이터. 네, 크게 박수 치셔도 돼요. 장슬기 연구원. 네. 한 주간의 뉴스 이슈 빅데이터로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장슬기 연구원과 함께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번 주는 뉴스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네. 정신이 없었습니다. 현지 아나운서는 어떠셨어요? 저도 뉴스 때문에도 정신 없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아직은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맡은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제 하루하루 열심히 하느라 정신없는 그런 한 주였어요. 아우, 주말만에 기다렸습니다. 아유, 뭐 이렇게 익숙하신데 뭐 아직도 이렇게 긴장을 하신다니 놀랍네요. 아, 그런가요? 네. 오늘 오프닝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서울시에서 이른바 빅데이터 수도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오는 2022년의 목표로 사물 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스마트 시티를 만들겠다. 뭐 이런 계획인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런 빅데이터를 연구하는 장슬기 연구원의 이런 직업들도 좀 유망해지지 않을까요? 네, 이런 직업들을 보통 데이터 어널리스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엔지니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몸값이 미국에서는 정말 높습니다. 아, 한국은 아직인가요? 네, 아직입니다. 아, 우리 장슬기 연구원의 몸값이 많이 높아져서 제가 소고기 한번 얻어먹을 수 있도록 네. 빨리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는 또 어떤 뉴스와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이번 주는 사실은 보통은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단어들하고 뉴스에서 많이 다루는 이슈들이 조금 괴리가 있을 때가 많은데요. 네. 이번 주는 사실 거의 일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언론사가 주목한 것과 누리꾼 네티즌들이 주목한 것이 좀 일치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슈들이 큰 것들이 이제 팡팡 터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네티즌들도 누리꾼들도 거기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이슈들이 사실은 이제 조금 흥미로운 이슈들이 조금 많았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정치는 물론이고요. 사회 연애 부분까지 정말 한숨 나오는 그런 사건들이 많았는데 어떤 이슈들이 언론에서 가장 많이 다뤄졌나요? 네, 지난 일요일부터 어제까지 약 15,000건 정도의 주요 일간지와 방송 기사를 분석해봤는데요. 여기에 뭐 YTN도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그럼요. 한국언론재단에서 운영하는 비카인즈를 통해서요. 전국 주요 일간지 11개 신문과 그 YTN을 포함한 4개 방송사의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네. 근데 제가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요. 이번 주는 이제 이슈 중심이 아니라 인물 중심으로 보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인물 중심으로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이 좀 화제가 됐나요? 뭐 15,000건의 기사 중에서 약 1,000건의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키워드로 등장해 1위였는데요. 사실 청와대나 대통령의 일정은 모두가 이제 기사화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매일 문재인 대통령이 1등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별할 거는 조금 없는 거죠. 그래서 2위부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재미있는 이슈들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2위와 3위가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15,000건 중에서 약 700회 정도씩 등장한 전두환 대통령과 정준영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네, 전두환 씨 그리고 정준영 씨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이번 주 내내 뉴스에서 봤던 분들인데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는 어떤 분들인가요? 그 뒤로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 원내대표 연설로 화제에 오른 나경원 의원이 약 500회 정도 등장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두환 전 대통령, 정준영, 또 방송인 정준영이죠.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 그리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까지.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두환 씨가 지난 월요일에 광주지법에 출석하는 장면이 연희동 자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광주까지 쭉 이제 팔로우가 됐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정말 뜨거웠죠? 네, 맞습니다. 관련어를 살펴보면 왜 출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18과 관련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법에 출석을 했는데 그 1,000건의 기사 정도가 있었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근데 그 연관어를 본 결과 가장 많이 등장한 연관어는 천에 등장한 신부였습니다. 신부요? 신랑 신부할 때 그 신부인가요?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제가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 회고록에서 5.18 진압 과정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말했던 고 조비오 신부를 그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조비오 신부 측에서는 이런 표현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고소한 겁니다. 뭐 이런 내용을 반영하듯이 헬기 사격이 800회, 명예훼손이 750회, 그리고 회고록이 약 600회 정도 관련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5.18 특별조사위원회와 검찰 등에서 이미 이 헬기 사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요거를 이제 회고록에서는 없었다 이렇게 부인을 했고 실제 법정에 출두해서도 없었다고 부인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재판의 내용도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핵심이 되는 단어들 이외에도 관심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순자 입니다. 부인이죠. 그렇죠. 네, 500회 정도 등장을 했는데요. 이순자 씨의 동행이 이제 큰 언론의 관심을 받은 겁니다. 사실 이게 막 엄청 중요한 이슈라기보다는 그냥 동행을 했기 때문에 나온 건데 이외에도 뭐 연희동 자택이라던가 뭐 승용차를 뭐를 탔다던가 이동 경로가 어떻다던가 뭐 이런 보도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외에 이제 사자 명예훼손이 성립을 하려면 뭐 이것이 거짓인지 뭐 알고도 이렇게 썼는지 고의가 있는지 뭐 이래서 거짓이나 고의 같은 것들, 고의성에 대한 얘기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봤는데 100회 미만으로 나오더라고요. 사건의 본질보다는 약간의 이제 이슈화를 시키기 위한 키워드들이 많이 언급이 됐다 이런 말씀이죠. 네, 이제 약간 경마식 보도처럼 쭉 아까 팔로우를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약간 따라가는 보도였던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관련어가 있었을까요? 30회 정도 등장한 알츠하이머라는 게 있었는데요. 저는 이게 왜 등장했는지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렇죠. 너무 정한 모습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알츠하이머랑 독감 등을 이유로 지난 5월부터 이렇게 출석을 미뤄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는 휠체어를 타고 등장을 하겠다. 뭐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이제 두 발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서 그러니까 모두가 알츠하이머에 대한 얘기를 다시 꺼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재판이 4월 8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5.18 관련해서 더 이상 좀 마음 아픈 분들이 안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그 다음 이슈도 좀 보죠. 네, 전두환 대통령은 사실 이제 출석한 월요일에 반짝하고 좀 사라졌고요. 그 뒤로는 이제 연예인, 방송인 정준영 씨와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관심이 이제 연일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제 네이버 검색어 트렌드를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월요일에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1 정도였다면 정준영 씨에 대한 관심은 약 22.5배 정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온라인에서는 그랬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럼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얘기보다는 정준영 씨의 이슈가 좀 화제가 됐을 것 같아요. 더 선정적이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뭐 아무래도 또 젊은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연예인이었으니까 더 그럴 텐데요. 뭐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뭐 모두가 너무 많이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연관어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요. 약 1,100건의 기사 중에서 경찰이 약 4,000회, 빅뱅의 승리가 3,000회, 불법 촬영이 약 2,800회 정도 등장했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 유포, 성관계, 동영상, 카카오톡, 버닝썬, FT 아일랜드 최종훈, 뭐 하이라이트 용준형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불법 촬영의 유포까지 정말 전 국민이 분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뭐 불법 촬영도 큰 문제지만 카카오톡 대화방 내역 중에서 경찰총장이 우리 뒤를 봐주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아니 근데 경찰청장도 아니고 경찰총장은 뭔가요? 그러니까요. 저도 많이 헷갈리는 말이긴 한데 고백하자면 아마 경찰청장을 의미하거나 혹은 경찰 관련자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방금 이제 뉴스 하실 때도 이제 총경급의 사람인 것으로 이제 진술을 확보했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죠. 그래서 경찰총장과 청장이 혼재되면서 약 400회 정도씩 등장을 했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클럽 등을 운영하면서 마약, 뭐 성매매 알선, 성적대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경찰 관련자가 뒤를 봐줬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의 일탈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일이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사실 이 사건의 시작은 클럽 버닝썬에서의 폭행 사건이었어요. 그게 이제 마약으로 번지게 됐고, 그다음 이제 승리의 성 접대 의혹까지 이루어졌고요. 거기에도 이제 정준영 씨의 불법 촬영 문제까지 유포까지, 그리고 또 거기에 유착, 경찰과의 유착까지, 네. 뭐 어떤 언론에서는 버닝썬 게이트다, 뭐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던데, 그래서 관련어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해서 사실은 저도 이슈를 팔로우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슨 말씀하셨다시피 뭐 게이트처럼 많은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고, 또 오늘 오기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또 이것이 뭐 국정농단과도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할지 아직까지는 이제 좀 모두가 헤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조금 주목할 만한 단어를 하나 더 찾았는데요. 네. 약 300회 정도 등장한 방정현, 200회 등장한 제보자입니다. 방정현 씨면 변호사죠. 그 공익 제보자의 대리인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 카톡 내용은 결국에는 좀 개인적인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네. 이것이 이제 공개를 하게 된 거니까 비밀침해죄가 되거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런 소지가 있다고 해요. 네, 그렇죠. 일단은 그래서 이 방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에 공익제보 형식으로 제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익신고자가 되면 처벌은 안 받고 보호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이제 아직은 공익제보자로는 확정은 안 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이제 그러니까 뭐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제보자가 누군지 궁금해 하시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 언론들도 그럼에 따라서 누군지 이제 색출해 내는 그런 네. 기사들을 많이 내보내고 있는데, 경찰과의 유착 관계에 이제 네. 포커스를 맞추고 제보를 한 만큼 이분에 대한 보호에도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이 제보자뿐만 아니라 본인이 아니라고 지금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여성 연예인들도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어요. 맞아요. 네, 이런 부분을 또 언론이 앞장서서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또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니까 한 주가 좀 정리되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 분이 어떤 사람이었죠? 김정은 위원장하고 나경원 원내대표였는데, 네. 저는 이 중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 이제 원내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발언이 있었는데 좀 준비된 발언 같은 센 발언이었어요. 뭐였죠? 작심 발언이죠. 네. 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 김정은 위원장이 나경원 원내대표와 연관이 되어 있긴 해요. 왜냐하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말했기 때문인데요. 네. 뭐 이날 정준영 씨 단체 카톡방 문제가 터지면서 이슈에서 사실 조금 밀리기는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오전에 그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을 보면서 이거 세다. 오늘 하루 종일 이슈 되겠다. 일이 오르겠다 했는데, 정준영 씨 이슈에 밀려서 하루 종일 약 10위 정도의 검색어 순위에 머물더라고요. 네. 나경원 대표 입장에서는 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거 좀 계속 살펴보면 이 연설과 관련한 키워드들이 또 있겠죠? 네, 530건의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나경원 대표 관련해서 수석 대변인 말이 총 611번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모두가 다 연설에 관한 내용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이 611번 나왔다는 거는 기사마다 거의 다 등장을 했고 몇 번 이상씩 등장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강력하기도 했고 관심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외에도 다른 발언도 함께 이슈가 됐었는데, 바로 패스트트랙과 비례대표제입니다. 약 400회씩 등장을 했어요. 자, 이 패스트트랙과 비례대표제, 아마 이제 키워드로 들은 분들은 많으실 텐데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지는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요.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난주에 여야 4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합의를 했어요. 네. 우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 근데 내년에 우리 총선이 있으니까 우리 빨리빨리 처리해서 패스트트랙으로 가자라고 해서 이번에 처리를 해보자라고 합의를 했는데, 네. 자유한국당 여기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아예 하지 말고 비례대표제
또 아예 없애고 의원 정수도 축소하자. 이렇게 얘기를 나경원 대표가 해서 네, 요 것들이 같이 연관어로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원내대표가 이제 법대 출신이다 보니까 위헌, 뭐 헌법 정신 이런 단어들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해서 뭐 비례대표가 위헌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헌법은 약 200회, 위헌이 약 130회 정도 등장한 점도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1야당의 원내대표다 보니까 발언 하나하나가 또 모두 주목을 받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 말고도 또 다른 의원 2명이 좀 이렇게 주목을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랑 더불어서 같이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랑의 대항마죠.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과 이해창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각각 350회, 300회씩 등장을 했는데요. 이 두 분이 여당 대표로 활동을 하니까 당연히 기사에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겠지만 나경원 의원 연설 때 이제 방해를 하고 연설을 중단시키려고 했다면서 자유한국당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관련어로 떠올랐어요.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나 대표의 발언이 망언이었다면서 윤리위에 제소를 했고요. 그래서 윤리위, 그러니까 국회 윤리위원회죠. 거기도 약 360회 정도 등장했습니다. 네, 이게 이번 한 주 동안 있었던 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 김학의 전 차관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고 또 청와대의 개각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묻히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관련한 내용은 지난 수요일부터 점차 이슈가 돼서 이제 어젯밤 오늘 아침에 좀 더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 안에는 순위에 못 들었지만 이게 계속 사태가 계속되고 검찰 조사하고 이러면은 이제 점점 순위가 올라가서 다음 주쯤에는 순위에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청문회 일정이 아직 전이긴 한데 청문회 전이긴 하지만 청문회와 관련한 무슨 단독 보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박선영 의원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쯤에는 그런 이야기도 함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뭐 다음 주에 또 어떤 키워드들이 주목을 받게 될지 예측까지 해주셨는데 그리고 또 그 외에 뭐 좀 주목할 만한 이야기들이 있었을까요? 지난 일요일에 조금 재밌었어요. 혼자 툭 튀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나 혼자 산다가 방영을 하면서 전현무 한혜진 커플의 결별에 누리꾼들이 큰 관심을 보여서 하루 종일 이제 검색어 1위에 올랐던 것 같습니다. 예, 하차를 했는데 또 이제 어떤 식으로 방송이 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정말 짧은 시간 얘기를 했는데 꽉 찬 느낌도 들고 약간은 피곤한 느낌도 듭니다. 그만큼 좋은 이슈보다는 좀 머리 아픈 이슈들이 많았던 한 주 같아요. 그렇죠? 저는 지난주에는 이제 즐겁게 빅데이톡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슈들이 너무 다 이렇게 슬퍼서 조금 저도 좀 안타깝네요. 네, 언제쯤 저희가 또 빅데이터로 쭉 종합을 했더니 이번 주는 좋은 뉴스들만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지 그날을 또 고대하면서 오늘 방슬기 연구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한 주간의 뉴스와 이슈 빅데이톡 장슬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